정화를 했는데도 계속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도라님? 본인이 3개월 이상 정화를 했는데 효과를 전혀 모르겠어요. 요거는 육체부터 회복하십시오. 제가 가이드해드린 대로 잘 하시면은 3개월이 뭐야? 일주일 만에 내가 뭔가 좋아지고 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 또는 잘 가이드를 따르신 분들은 수도꼭지를기 한 번 했는데 개운해.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구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지금 한 번 동안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시면서 가실 거예요. 치유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것들을 약간씩 체감을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1년 이상 정화를 했어요. 판도라님.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화가 됐는데 어떤 부분들은 정화가 좀 막혀요. 또는 정화를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판도라님. 또는 판도라님 제가 되게 오래 정화를 해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고꾸라져요. 한 번씩 쭉 깔아앉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트라우마 치유가 덜 돼서 과거의 어떤 기억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들을 퍼내고 비워내도 이 생성해내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멈추고 교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탁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반드시 뿌리가 되는 기억들을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지금 현실에서 근거해서 이 감정이 들었나 보다 추리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언제 최초로 들었지? 이 비슷한 느낌이 언제 과거에 들었지? 지금 이 불쾌감은 마치 그때의 느낌 같아. 이런 식으로 내 지금의 감정을 현재 어떤 사건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추리를 해나가면서 과거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을 발견해서 유튜브에 올린 대로 트라우마 치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찾기보다는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천천히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트라우마 치유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되 보통은 이제 위에 올라온 것부터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급한 애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먼저 올라와요. 두 번째, 정화했는데도 계속 힘든 이유는요. 어떤 대상 또는 인물 또는 기억에 집착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착을 한다면요.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에 따라서 내 몇 년간의 노력이 의미 있어지거나 의미 없어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대상,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감정들,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산하게 됩니다. 과거에 헤어진 연인하고 트라우마 치유까지 했어. 근데 그 연인이 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내 실수로 인해서 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별을 당했어. 또는 나는 그 이별을 도저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정화를 하고 용서를 해도 그 인연이 내 삶에서 떠나갔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건 나한테 큰 비극적인 사건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극적인 일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저파장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고 번복을 하기 전까지에는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이 여러분들하고 안 놀고 싶었나 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해요. 상대방도 나쁘게 만들지 말고 나도 나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어제는 나랑 놀아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이랑 놀고 싶거나 그만 놀고 싶대. 안 놀고 싶대. 그냥. 다른 누구하고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나간 인연, 지나간 꿈, 지나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실의 순간에서 너무 그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과몰입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때 그 순간 나한테 충분히 의미 있었던 걸로 충분해. 영원하지 않아도 돼. 더 나은 게 있나 보지. 새로운 체험을 하나 보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과거의 일들을 정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에도 자꾸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내 삶에서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 또는 거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치유하고 나의 정체성을 되찾고 성장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현재를 찾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외부 환경이 자극적이어서.
제가 섬세한 분들은 보통의 무딘 사람들과 다르게 외부의 소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것 굉장히 큰 피로도를 유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무딘 사람들에 맞춰진 환경에서 업무를 보실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피 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외부 환경이 자극적이라면은 그 자극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자극을 받자마자 바로 회복시켜주고 쉬는 시간을 가져줌으로써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극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극을 받고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 돌아와서 바로 수습을 해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심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공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힘든데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지치게 해. 그럼 엄마 아빠랑 말을 좀 덜 섞고 엄마 아빠의 문제에 관심 덜 가지고 에너지적인 연결 조금 끊어놓고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단절 그리고 에너지적인 단절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를 살짝 두시면 조금 더 낫죠. 그 다음에 내가 회복하면 천천히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혐오 때문에. 이 자기 혐오라는 이 상태가요, 여러분들을 좀먹거든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작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넌 아무것도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나를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 되고, 위축이 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넌 자존감도 낮잖아!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되게 악순환이에요. 사지를 다 잘라놓고, 너는 왜 달리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달릴 수 있는 팔다리를 붙여주고 트랙 위에다가 놔줘야지 내가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 혐오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기회를 안 줘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그리고 만회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고 해. 그래서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되게 자기 파괴적이면서 자기 자신한테 만회의 기회를 안 줘요.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응원을 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북돋아주면은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윽박질러 놓고 괴롭혀 놓고 안 좋게 해석하고 꼬투리를 잡아 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위축되거나 무기력해지는 자기 자신을 또 무기력하다고 비난하고 자존감 낮다고 비난하고 용기 없다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스스로를 휴식시켜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냅둔다고 할지라도 자기 혐오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혼자 계속 밑으로 끌려가면서 망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연결성부터 가장 먼저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도꼭지를 하다 보면 뭘 해요?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마주하면서 내가 나한테 이 감정을 느껴도 돼. 넌 느낄만 했어. 난 너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아. 부정하지 않아. 내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면 나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감이 회복되는 순간만큼은 자기 혐오를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내가 되거든요. 나의 모든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틀기를 하고 자기와 연결되는 순간, 명상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만 자기와 연결되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순간에는 자기 혐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화를 하고 치유를 하고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연습을 할수록 자기와 연결이 계속 되면서 어느 순간 이 연결감이 쭉 유지되면은 자기 혐오는 어느 순간 없어지게 돼요. 자기를 치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 자기 혐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사랑 에너지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은 섬세한 사람으로서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에너지 바디에 양분을 필요로 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에너지적인 허기를 느낄 확률도 높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표현하기보다는 되게 공허한 마음, 가식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을 드러낼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적인 허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남이 주길 바랬겠지만 무딘 사람들이 주는 거랑 섬세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한테 심장으로 다이렉트로 주는 건 달라요. 눈앞에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주려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행동으로, 눈빛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여과된 진심을 느낍니다. 여과해서. 내 나름대로 좋을 대로 해석해서. 근데 여러분들 앞에 섬세한 사람이 있어요. 섬세한 사람은 더 진하고 더 깊은 유대감과 그런 감정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행동과 눈빛으로 한번 여과가 돼서 여러분들은 또 이 안에서 나름대로 저 사람의 진심과 행동을 해석을 해서 여과가 2번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느꼈어. 심장으로 느끼고 발산하고 내 심장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택배를 보냈는데 내가 택배를 받은 거야. 내가 보낸 택배를 내가 받은 거야. 뭔 느낌이에요? 여과되는 게 1%도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한테 보내는 사랑은 여과가 1%도 없다고. 느끼는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유 과정, 성장 과정은 나를 사랑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뒤바뀝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 오랫동안 정화하고 치유하고 해도 되게 꾸역꾸역 천천히 가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조그마한 사랑 에너지가 자기들끼리 이제 증폭이 돼요. 이 사랑 에너지가 내가 나한테 보내고 내가 나한테 느껴서 감동을 받고 증폭이 되고 또 이 증폭된 걸로 내가 더 큰 감정을 느끼고 또 이걸 내가 나한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안에서 무한하게 계속해서 복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사. 근데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곱빼기예요. 곱빼기. 이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 없어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충분히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 에너지를 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고 컨디션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몸 회복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몸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유가 안 생기거든,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제가 초심자인데 사랑 에너지가 너무 고파요. 사랑받는 느낌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것들을 보세요. 사랑스러운 것들을 듣고 사랑스러운 것들 안에 여러분들을 넣으세요. 주말에 한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거닐면서, 왜냐하면 이 자연에 있는 녹색 식물들은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걔네들끼리는 연결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 에너지 연결성의 회복이라고 했죠? 그 친구들은 연결성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그 친구들 안에서 나도 뭔가 우주의 일부로서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어 라는 느낌을 되새기면 여러분들은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거대한 퍼즐판 속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된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거대한 사랑 에너지를 수혈받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